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타임입니다. 오늘 새벽 전남 남해안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불어난 물로 마을 앞 하천에는 중장비가 빠졌고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 신고 1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앞 하천으로 크레인줄에 매달린 소방대원이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하천 주변에 세워져 있던 중장비가 불어난 물에 빠진 겁니다. 중장비 안에는 운전자가 없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집 안에는 흙탕물이 들이닥치면서 물바다가 됐습니다. 앞마당은 계곡처럼 변했고 하늘에서는 쉴 새 없이 번개가 번쩍입니다. 새벽 한 12시 반부터 1시간, 한 2시간 정도 지붕이 꼭 돌 떨어지는 것 같은 그렇게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살면서 비가 이렇게 많이 온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새벽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등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150mm 안팎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과 도로가 침수돼 주민들이 구조되는 등 1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수산단의 한 석유화학업체에서는 낙뢰로 정전이 발생하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돼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전라남도는 농경지와 주택 등 추가 침수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비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군에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전남 순천과 광양, 장흥, 해남, 경남 남해와 하동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충남 금산, 부역, 서천과 전남 여수, 곡성, 고흥, 보성, 화순, 강진, 완도, 경남 고성입니다.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가 가방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고가 가방을 최재형 목사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깜빡했다고 대통령실 행정관이 검찰에 진술한 것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 시도라며 윤석열 정권은 자꾸 꼬리를 자르려 하는데 도마뱀 정권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향해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공문을 보내 가방 제출을 요청했다는 검찰도 한심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추가로 채택하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피의자가 국회 권력을 갖고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 눕히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7월 임시국회 논의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위헌 위법적인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무리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원식 일정 등을 협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 개최를 고수하고 있어 여야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총상을 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개막한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귀에 붕대를 댄 상태로 전당대회장에 나타나 당원들의 환호에 환한 표정으로 화답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른쪽 귀를 다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 행사장에 나타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로 총격 피해를 입은 뒤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행사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빈석으로 이동해 자신에 대한 당원들의 환호에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개막한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That's Donald J. Trump. Hereby declaring him the Republican nomine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했던 2016년, 패배했던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대권에 도전합니다. 부통령 후보는 1984년생으로 올해 39살인 J.D. 벤스 상원 의원으로 지명됐습니다.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 벨트의 오하이오주 출신인 벤스 의원은 흑수저 출신 공화당 의원으로 강경 보수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8일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소송을 기각했는데 미 언론들은 대선 가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MBC 뉴스와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재개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관역 중앙이란 용어를 쓴 건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과 토론 도중 한 거짓말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황지루입니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청년층 취업 준비 분야에서 공무원이 조사 이후 처음으로 1위 자리를 일반 기업에 내줬습니다. 청년층의 직업의식 변화와 업무 스트레스, 또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집계한 15세에서 29세 청년층 비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취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56만 5천 명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취업 준비 분야는 일반 기업체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건 지난 2006년인데 이때부터 지난해까지 1위는 줄곧 일반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직 공무원은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6.1%포인트나 감소한 23.2%를 기록해 처음으로 2위로 내려갔습니다. 한때 전체 취업준비생의 40%가 몰렸던 공무원의 인기가 하락한 이유로는 청년층의 직업의식 변화와 함께 민원 등 업무 스트레스, 민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이 꼽힙니다. 최근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여성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일반 공무원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해당 부분이 좀 변경되면서 순위가 바뀐 측면이 좀 있습니다. 공무원에 이어 청년층이 취업 준비를 많이 하는 분야는 기능 분야 자격증과 기타 분야로 18.9%를 차지했고 고시 및 전문직이 12.7%로 뒤를 이었습니다. 청년층이 졸업 후에 첫 일자리를 찾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1.5개월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개월 더 늘었습니다. 또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7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의 전체 고용률은 46.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국내 은행의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지난 5월 말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9%로 전달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이 포함된 기업 대출 연체율은 0.58%, 가계 대출 연체율은 0.42%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소액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뒤에 단말기와 유심을 불법 유통해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겨온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100명이 넘는 인원이 3년 넘게 역할을 나눠서 조직적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범죄 집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액 대출을 미끼로 고가의 신형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불법 유심을 유통한 이른바 휴대전화 깡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피싱범죄수사계는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15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들 가운데 140명에 대해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범죄집단 관련 혐의가 적용된 단일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출 희망자를 모집해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는 작물업자에게 팔고 유심은 사기 조직에 유통해 6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에 이용된 명의자는 모두 2,695명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3,767대에 이릅니다.
특히 이렇게 유통된 불법 유심 가운데 172개는 실제로 각종 사기 범죄에 이용됐고 사기 피해액만 3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명의자 63%는 단말기 할부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강남 마약 음료 사건에 이용된 불법 유심을 단서로 지난 1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휴대전화 깡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대출을 신청했는데 휴대폰 개통을 유도한다면 100% 휴대폰 깡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59억 8,30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하고 국세청에 피의자들에 대한 탈세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현입니다. 경북 봉화군에서 오리고기를 나눠 먹은 노인들이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져 보건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나 봉화군의 한 오리고기 음식점에서 경로당 회원 40여 명이 추복을 맞아 단체로 점심을 먹은 뒤 이 중 3명이 심정지나 의식 저하 증세 등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봉화군은 식중독 검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피해 노인들의 증세가 일반적인 식중독 증세와 다른 점 등에 미뤄 범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내일부터 3주간 모집합니다. 이 시범사업은 12살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을 앞둔 가정에 외국인 인력을 투입해 돌봄과 가사 업무를 돕는 제도로 이번에는 필리핀 국적의 가사관리사 100명이 우선 투입됩니다. 운영 기간은 9월 초부터 내년 2월 말까지로 8시간 이용하는 전일제와 시간제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13,700원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 지역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후에도 이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정체전선이 점차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내일은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경기 북부 지역엔 최대 250,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도에는 최대 150, 충청엔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와 대구 25도 등 남부지방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 대구 31도 등 남부지방은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타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